자, 삼각함수 합시다.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를 좀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한 30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얼마 안 될 것 같아. 자, 전부 다 새로운 용어에 대한 정의를 얘기할 거야. 계산하는 거 거의 없어. 잘 보세요. 자, 일단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우리가 삼각비를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삼각비는 뭐 특수각 같은 것만 봤을 때는 30도, 45도, 60도 이런 게 있어야지 뭐 사인이 뭐고 코사인이 뭐고 이런 걸 따질 수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삼각비는 기본적으로 각을 좀 알아야 돼. 피타고라스는 각이 굳이 필요 없었죠. 변의 길이 2개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면 공식으로 풀면 되잖아. 맞지? 근데 삼각비는 각이 좀 예민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각에 대한 얘기를 삼각함수 버전으로 좀 재해석을 할 거야. 잘 봐라. 그러면 봐라. 중학교 때에는 여러분, 야 중학교 때 각을 뭐라고 공부했지 혹시 기억하니? 언제 공부했냐? 중1 때 했죠. 기본 도형에서 점, 선, 면, 각 이런 거 공부했었어. 기억나니? 그 중에 각을 뭐라고 했냐면 두 반직선이 있는데 두 반직선으로 이루어진 도형이라고 우리가 공부했다. 그래서 책에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자, 어떤 반직선이 이렇게 있고 특정 반직선이 스타트 지점이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반직선이 뻗었다고 했으면 이렇게 써 있어. 원래 두 반직선이 포개져 있어. 근데 하나의 반직선을 네가 아무렇게나 보통은 책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얘를 중심으로 했을 때 회전시킨 거지. 그러니까 그 회전시켰을 때의 정확하게 회전한 양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중학교 때는 이렇게 회전했어요 라고 표시만 되지 실질적으로는 각을 막 계산하고 이런 식의 좀 초점을 많이 뒀는데 각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를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냥 정의하고 끝이란 말이야. 사실 책에도 보세요. 이 표현도 거의 안 나와 있어요. 내가 지금 오늘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 회전했어 라는 표현 때문에 쓴 것을 불과한데 보통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통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차이점이 중학교 때에는 회전했다고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언급하지 않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냥 양만 따지는 거야. 그게 우리가 맨날 계산해서 재고 계산한 각도들이란 말이죠.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잘 봐라. 각을 재기는 해. 근데 계산도 계산이지만 쟤는 방향에 주목을 하게 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조금 생소한 거야. 어렵지는 않아. 자, 생각. 중학교 교과서나 문제집에 이렇게 써있다고 했죠. 내가 지금 화살표 표시한 게 여기 있는 반직선이 여기로 회전했으니까 굳이 방향을 언급하면 반칙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자, 그림이 똑같다. 자, 이렇게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30도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중학교 때 생각하면은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회전한 각도가 한 30도 정도야 라고 이렇게 크기를 재는 게 중학교 버전이란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에는 반시계 방향 말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 것도 각도로 취급을 해.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게 나무박대기라고 생각하자. 시계 바늘이라고 먼저 생각해도 되고 하나를 이렇게 돌렸단 말이야. 그럼 반시계 방향이죠? 근데 똑같이 포개져 있는 거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버리면 이런 식으로 반직선이 돌아가가지고 다음과 같은 위치에 올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각도는 몇 도예요? 330도지. 자, 근데 잘 봐. 고등학교 때에는 각을 재는 방향에 주목을 한다 했죠? 그러다 보니까 30도, 330도가 중학교 수준에서는 맞는데 방향을 따지다 보니까 부호를 좀 언급하게 돼 있어. 자, 그 중에서 이게 지금 시계 방향 아니었냐?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잰 거를 우리가 양의 방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간 거는 음의 방향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을 그랬네. 아 진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했죠. 다시 얘기할게. 미안. 내가 약간 방향을 좀 헷갈리게 사실. 좌우를 좀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좀 이해를 해줘. 고쳐지고. 분자 부모도 헷갈리시지. 나 말할 때 니네 못 느꼈냐? 분수 말할 때 꼭 분모 분자 거꾸로 얘기하자. 못 느꼈냐? 내가 좀 헷갈리더라고 이상하게. 반시계 방향이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 자, 그럼 음이다 보니까 얘는 양수 취급을 해요. 근데 플러스는 보통 잘 안 써. 음의 방향이라서 니네가 이거 330도라 했잖아. 중학교 때만 이렇게 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꼭 붙여줘. 이게 이제 새로운 정의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생소한 거란 말이죠. 자, 알겠죠? 자, 이렇게 쟤는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를 따지는 게 고등학교 때에는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학교 때에는 그냥 두 개를 반직선이라고 했다면 고등학교 때에는 애초에 원래 내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잖아. 두 반직선이 포개져 있다 그랬지. 그 중에 하나만 잡아 돌린 거잖아.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그때 움직이지 않는 반직선 요거 하나 있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돼. 자, 이거 굳이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각을 재기 위한 시작할 때 시자야 이렇게. 그래서 시작하는 선, 시작선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된다. 막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움직인 반직선 하나가 있죠.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동경이라고 불러요. 지도 같은 데에서 동경, 서경 이런 거 혹시 봤냐? 단어는 알지? 그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각의 자는 방향을 따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여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가 일반각이라는 게 있어요. 잘 봐. 중학교 때는 그냥 30도라고 하고 땡이었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재는 방향에 따라서 각의 표현이 좀 달라. 그럼 이것들을 하나의 식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잘 봐. 이거 좀 새로운 게 있어요. 그림 하나 또 그려볼게. 30도라고 했죠? 자,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방향을 따져야 되니까 양의 방향으로 돌아갔으면 그냥 30도라고 쓰면 되는데 잘 들으세요. 원래 두 개가 포개져 있었어. 근데 얘를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리고 그리고 30도를 더 잡아 돌려도 다음과 같은 곳에 반직선이 위치하겠지. 이것도 생소하죠? 잘 들으세요. 그럼 각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360도를 벗어나는 거야.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기본적으로 각의 크기는 회전한 양이야. 그럼 하나의 반직선이 한 바퀴를 돌았으면 360도 움직인 거잖아. 근데 거기에서 다시 30도로 돌아가면 이 위치에 오잖아. 그냥 30도 움직인 거랑 위치가 똑같지. 근데 각의 크기는 어때? 다르죠. 그럼 얘는 몇 도라고 할 수 있냐면 360도에다가 30도까지 더 돌아간 거지. 말로만 한번 해보자. 두 바퀴 돌아가고 30도로 돌아가면 720도 플러스 30도겠지. 근데 포지션은 어때 얘랑? 똑같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음의 방향도 똑같은 거야. 음의 방향도 여기에 포개져 있었는데 요 그림처럼 그냥 마이너스 330도 돌아가도 되는데 잘 봐봐라. 노란색에 주목해봐.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돌았어. 그럼 마이너스 360도라고 하면 되겠네. 음의 방향이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왔다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은 마이너스 360도로 갔다가 플러스 30도가 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를 표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30도라고 하면 되지. 이게 이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봤을 때 계산했을 때는 자, 계산은 값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반직선이 위치하는 포지션은 똑같다 보니까 결국에 흰색이나 녹색이나 노란색이나 같은 각인 거야. 그럼 이거를 이제 하나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럼 이제 공식화만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굳이 표현하면 360도에다가 곱하기 1을 하고 뒤에다가 30도를 더했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360도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30도라고 해도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흰색은 굳이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360도에다가 곱하기 빵을 하고 뒤에다가 30도를 더해도 되지. 그러면 공통점 만들어지는 거 알겠어요? 360도가 기본으로 깔려 있어. 자, 일반각은 이렇게 돼요. 360도를 일단 쓰시고 뒤에다가 0을 곱할지 1을 곱할지 마이너스 1을 곱할지는 회전한 방향과 바퀴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n을 곱하는데 n은 당연히 정수. 그리고 뒤에다가 원래 표현되어 있는 각이 있죠. 그걸 그냥 의미상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뒤에다가 알파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양의 방향이건 음의 방향이건 회전한 바퀴수건 관계없이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하나의 식으로 표현할래? 라는 뜻의 일반각이라고 해요. 어려운 건 아니다. 알았죠? 근데 이 표현을 나중에 이제 함수할 때 계속 할 거야. 알겠지? 자, 참고로 여기 알파에 들어가는 각의 범위가 이게 사실 360도를 몇 가지를 마이너스 1을 쓸래, 2를 쓸래, 뭐 플러스 2를 쓸래 이걸 쓸 때마다 조금씩 뒤에 각도가 표현이 좀 달라질 수 있거든.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건 약간 관례적인 거가 보통 이 각의 범위가요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고, 이따가 연습 한번 할 거야. 또는 어떻게 많이 쓰냐면 마이너스 180도에서 플러스 180도 사이의 각도로 표현하는 게 보통 일반적이에요. 자, 이따가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일반각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자, 그럼 요거를 토대로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자, 사각. 잘 들으세요. 요 그림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내가 삼각기 했을 때 이런 단어 한번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요 저번 시간에 내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니? 삼각기 문제 풀 때? 이거 최상의 유형이 하나 있었죠? 기억나요? 자, 요런 그림 있었잖아. 어떤 직선이 있어. 오케이? 그렇게 됐을 때 직선하고 x축하고 이루고 있는 각이, 자, 이걸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원래 뭐라고 했어요? 탄젠트 알파랑 같은 의미를 갖는다 그랬지? 왜?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의 정의인데, 수업 중인데 자꾸 전화를 하냐. 자, 정의인데 그게 탄젠트 값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밑변분의 대변이 짝이면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죠. 나머지 변분의 대변이 탄젠트 값이죠. 이해됐죠? 이거 그때 내가 이 값을 내가 뭐라 그랬냐면 편각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럼 편각은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이 표현이 빠졌어요. 근데 선생님은 수업할 때 앞으로 삼각 함수 하면서 정말 많이 사용할 거야. 자, 그럼 봐. 양의 x축에서 방금 적용 표현 볼까요? 양의 방향으로부터 양의 방향을, 자, 저기 말한 시초선을 쓸 거야. 시초선이라고 했을 때 자, 시초선으로부터 젠각. 자, 아까 내가 시초선을 각을 재기 위한 시작선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기준인 거네. 그럼 편각을 잴 때 얘도 각이거든. 쟀을 때 무조건 시초선에서부터 각을 재게 돼 있어. 얘가 시초선이란 말이야. 내가 아까 그래서 흰색, 녹색, 노란색 출발점이 다 어디였어? 시초선에서부터 돌렸지? 이렇게?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많이 써먹는 거야. 많이 써먹는 거. 자, 이렇게 잰 거를 편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삼각 함수에서 이 편각이라는 거를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근데 말로 쓰는 거 좀 헷갈리잖아. 그림 간단히 한번 그려보자. 아까 내가 기울기가 탄젠트 값하고 똑같아요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사실 고등교과서에 그대로 나오는 그림이에요. 자, 이렇게 사분면이 있었을 때 요 그림 있죠? 여기를 원점으로 생각하고 아까 시초선 기준으로 잰다 했잖아. 자, 그러면 얘랑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그렸다고 생각하면은 저 화살표 하나가 여기 좀 이렇게 오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시초선이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동경이 되는 거예요. 옮겨 그린 거야 그냥. 그렇게 됐을 때 x축으로부터 잰 각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재면 요만큼일 것이고 음의 방향으로 재면 요만큼 아니겠느냐? 그대로 옮겨 그린 거 아니겠냐? 그때 이 흰색과 노란색을 몽땅 다 편각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자,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참고로 조금 이따가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하긴 하겠지만 현재 이 흰색각 기준으로 봤을 때 흰색각 기준으로 보면은 얘는 각도상 동경이 1사분면 쪽에 뻗어있지. 그때 이 각도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제1, 4분면에 위치한다 라고 해서 제1, 4분면의 각이라고 보통 우리가 불러요. 누구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냐면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 쪽이냐 2냐 3이냐 4냐에 뻗어있냐에 따라서 몇 사분면의 각이다라고 그냥 표현만 하는 거예요. 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자. 자, 진짜 쉬운 거. 시험 문제에서 뭐 따로 안 나와.
사실 이거는 일반각 표현과 좀 일치합니다. 잘 보세요. 1200도가 몇 사분면 각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각 표현을 빌려서 한번 해보자. 잘 들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360도를 써야 되거든. 그럼 얘를 최대한 360도가 들어가게끔 각을 한번 쪼개보자. 그럼 얘를 몇 바퀴를 잡아 돌리면 되냐면 360도에다가 3을 곱하면 1080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다가 120도를 더해버리면, 자, 내가 아까 말한 거 제일 많이 쓰는 각도 표현이 이거라고 했거든요. 그럼 알파가 이번에 120도예요. 자, 그럼 이거 간단히 표현 한번 해보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초선이 여기 있을 때 플러스잖아. 그럼 양의 방향이니까 시계 반대 방향. 맞지? 반대 방향. 그럼 세 바퀴를 돌아간 거니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리고 120도니까 90도까지 돌고 30도 정도 더 돌아간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때 동경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해됐어요? 그럼 몇 사분면에 있어 화살표가? 아, 동경이? 2사분면 쪽에 있죠? 그래서 얘는 그냥 제 2사분면 각이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생소한 거지 어려운 거 절대 없다. 자,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엔 마이너스 510도 한번 해볼게요. 자, 최대한 320도로 한번 표현해보자. 보면은, 자,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 시행착오를.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면 마이너스 360도지. 그럼 빼면 몇 도죠? 마이너스 150도인가요? 이해됐어? 그러면 원래는 아래에 있는 각도 마이너스 180도랑 플러스 180도 사이에 낑겨있죠. 뒤에 있는 알파의 존재가. 그쵸? 그럼 이게 잘못된 표현은 아닌데, 이게 선생님의 추천이긴 한데 위에 걸로 하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360도에 이거 곱하기 1한 거잖아. 마이너스를 곱한 거죠. 사실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온 거죠. 그거를 마이너스 1이라고 하지 말고, 자, 저 표현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음의 방향으로, 자, 미리 그려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두 바퀴 돈 거지. 그러면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시계 방향이니까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지. 그럼 두 바퀴 돈 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자, 각도 계산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720도니까 몇 도죠? 뒤에다가 뭐를 더해야지 110도가 나와? 210이지. 210이지. 210이잖아. 잘 들었고. 자, 그럼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돈 다음에 얘는 플러스니까 양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럼 210도를 다시 돌아가야 돼. 어디서? 시초선에서부터 양의 방향으로 210도를 돌아가면 돼. 현재 180도죠. 그럼 210도 더 돌아가야 되니까 30도만큼만 더 돌아가면 되죠. 그러면 이번에 동경이 여기쯤입니다. 물론 내가 아까 말한 이걸로 해도 돼요. 되는데 선생님 취향이긴 한데 첫 번째 줄 표현이 좀 제일 무난하다. 알겠지? 자, 그러면 얘는 동경이 3, 4분면에 뻗어 있으니까 얘는 제 3, 4분면 각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진짜. 자, 이거 하나 참고 삼아 좀 말씀드리면, 니네가 이거 잡아 돌리다 보면요, 동경을요, 뭐 반지성이라고 해도 되고, 이게 무조건 1, 2, 3, 4 쪽에 어느 쪽 중에 한쪽으로 화살표가 뻗어나간다는 보장이 없는 게, 양의 방향으로 180도 돌릴 수도 있죠. 그치? 양의 방향으로 90도를 돌릴 수도 있고, 심지어 음의 방향으로 90도를 돌릴 수도 있죠. 그럼 이거는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도 않는 거지. 뻗어나가는 게 1, 2, 3, 4가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냥 하나 써줄게. 자, X축 또는 Y축에 동경이 위치하게 되면은 이게 뭐라고 쓰는 거야? 어느 사분면에는 속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자, 속하지 않는다. 뭐 간단한 거지만 하나 오보면 됐고요. 자, 이제 오늘 하는 것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생님도 삼각함수 공부했을 때 지금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웠거든. 처음에 그랬어. 제가 왼 생뚱맞은 각 하나가 나와요. 호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천천히 할게. 자, 지금 쓰는 것도 이제 처음 들어. 잘 들어? 니네가 각도라는 걸 공부했을 때 문제 풀 때 문제집을 봤을 때 단위로 썼던 게 몇 도였죠?
그리고 숫자 뒤에 동그라미 표시하는 기호도 우리가 알고 있지.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썼잖아. 니네가 지금까지 쓴 가계 표현이 다 이거였단 말이야. 이 가계 표현을 중학교 때는 이게 용어를 공부하지 않는데 얘를 원래 뭐라고 부르냐면 60분 법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만 한번 얘기하자. 한 바퀴가 360도인 건 우리 알지? 그러면 그 한 바퀴를 자, 원의 둘레라고 한번 해볼게. 360도인 건 아는데 그거를 360등분하는 자, 그러면 360등분하면 되게 자잘하게 쪼개지긴 하지만 어쨌든 부채꼴로 쪼개지는 거잖아. 아주 작은 부채꼴로 쪼개지는 거잖아. 그 작은 부채꼴 중에서 각각의 코에 대한 부채꼴이니까 중심각이 생기거든요. 그 중심각의 크기를 60분법이라고 하고 이거를 단위를 1도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한 바퀴. 자, 그랬을 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1도라는 녀석을요 또 60등분으로 쪼개 나눈 거지. 그랬을 때 이거를 단위를 이렇게 써. 부를 때는 분이라고 불러. 그리고 1분이라고 한 거를 또 60등분을 또 해. 완전 더 작아지잖아. 그럼 그때는 1 쓰고 점을 2번 찍어. 그럼 이걸 부를 때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초라고 불러. 근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다. 알았냐?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했던 게 60분법이라는 단위를 썼다는 것만 알면 돼요. 사실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지? 자,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좀 얘기해주고 싶었던 건데,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문제인 거가 우리는 지금까지 60분법이란 정체도 모르는 녀석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세뇌당해서 쓴 거였단 말이야. 근데 웬 이상한 법을 왜 배울까? 이거를 좀 느끼고 공부해야 돼 우리가. 수학은요 필요 없으면 절대로 안 만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중학교 과정에서 60분법이라는 걸 주구장창 썼는데 새로운 웬 법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필요하니까 만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왜 만들었는지만 느끼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의 단점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런 거 풀 일은 없는데 30kg에다가 180도를 더하면 더하기 되니? 단위가 다른 건 원칙적으로는 더하기 빼기를 못하잖아. 그럼 얘는 계산이 돼? 안 돼? 안 돼. 되게 사소한 건데 근본적인 문제점이야. 원래 수학은 수식 계산이잖아. 더하기를 해서 뭔가 결과를 내고 싶은데 더하기 빼기를 못해 이런 거. 얘도 물론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썼었던 60분법이라고 했죠? 이 녀석의 단위가 있다 보니까 계산을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호도법이 왜 만들어졌는지가 출발한 거야.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단위를 생략을 못해. 그래서 계산을 한다 못한다? 연산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되면 계산 못하면 뭔 의미가 있냐는 거지. 그래가지고 수학자들이 범용적으로 60분법을 많이 쓰긴 하는데 우리 삼각함수라는 개념을 만들 때 각도를 써야지만 뭔가 개념을 정립할 수 있거든. 근데 지금까지 썼었던 60분법 갖고는 이게 뭔가 못 만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단점을 상쇄하기 위해서 만든 게 호도법이세요. 자, 그럼 호도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를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호도법은 60분법의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단점이 뭐라고 했지? 단위를 생략할 수 없기 때문에 계산을 못한다. 그럼 호도법은 다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겠어? 단위 생략? 돼. 연산? 돼. 단순한 거야. 알겠죠? 자, 쓰고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호도법은 각을 숫자 취급해요. 실수 취급해요. 다시 말하면 단위 생략이 가능해요. 뭐를 할 수 있다?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 이게 답니다. 호도법. 자,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건 정의라서 외워야 되더라. 자, 봐라.
아까 60분법은 단위가 그럼 밑에 거는 좀 제끼고 단위가 주로 몇 도라는 단위를 많이 썼잖아. 호도법에서는 단위를 어떻게 부르냐면 라디안이라고 해요. RAD라고 쓰고 읽을 때 라디안이라고 해요. 이게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을 표현하기 위한 기본 단위예요. 근데 선생님 단위를 생략할 수 있다면서? 근데 단위를 왜 만들었어요? 자, 내가 지금 이거 호도법을 만든 게 단점을 상쇄하기 위함이라고 했지? 근데 뭔가 개념을 만들 때는 그 녀석을 표현하기 위한 단위는 원래는 다 있어요. 근데 60분법이라는 얘기는 단위를 생략해버리면 의미를 못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아까 근본적으로 호도법은 삼각함수 때문에 만들었다면서. 삼각함수에서 각을 다루고 싶은데 60분법으로는 안 된다며. 그래서 만든 거라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삼각함수에서는 함수에서만 해당하는 거예요. 단위가 있기는 하지만 생략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어? 단위 생략 못하면 계산을 못한다고 했는데 삼각함수에서만 주로 다루게 될 이 라디안이라는 호도법이라는 각은 단위를 생략해서 그냥 여기에서 못했던 더하기 빼기를 그냥 니네 마음대로 막 해도 돼.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근데 단위는 있어요. 알겠죠? 단위가 없는 게 아니라 생략을 한 거야. 자, 뭐 어떻게 만들었냐면 라디안의 정의가 이래요. 60분법 아까 원을 쪼갰지? 얘도 원하고 연관성이 있어. 그 중에 원의 일부분이 부채꼴로 하나 딱 그렸다? 얘는 필연적으로 중심각이 하나 있겠죠? 반지름도 존재할 것이고 호의 길이도 존재하겠죠? 그때 특정 부채꼴을 만들다 보면은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순간이 생길 거야, 분명히. 이런 거 안 해봤지, 우리 많이. 중학교 문제 이런 거 거의 없죠. 반지름하고 뭐랑 같아? 호의 길이가 같은 크기를 갖는 부채꼴을 만들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의 중심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1라디안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 정의야, 이건 그냥. 이 그림이 곧 정의야. 자,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잘 봐. 중학교 때부터 공부했던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중1 때. 부채꼴의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죠.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하나 얘기나 한번 해보자. 1라디안이 뭐라고 했어요? 반지름하고 호의 길이가 똑같을 때라면서 그때의 중심각이라면서 그러면 여기가 반지름인데 여기 각도가 문제에서 2라디안이라고 써있어. 그럼 호의 길이가 얼마가 돼? 2배로 늘어났잖아. 중심각이 2배로 늘어났지. 그럼 호의 길이가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되지. 그러면 이 녀석의 2배가 돼야 되지. 이건 중1 내용이잖아,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지금 자연스럽게 각도가 라디안의 단위를 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라. 우리가 지금까지 60분법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 60분법을 호도법으로 새롭게 바꾸는 연습을 이제 좀 해야 돼. 이게 좀 어려워, 처음에. 많이 생소해가지고. 잘 봐, 그걸 좀 유도를 해줄게. 방금 말한 미안.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가 정비례하다면서 그럼 그거를 식 한번 써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은 뭐예요? 중심각의 크기가 1 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지금 R이잖아. 맞니? 그럼 거꾸로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가 되면은 호의 길이는 얼마가 돼? 원주랑 똑같죠? 원주는 얼마야? 반지름 알짜리니까 2파이 R이잖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거를 정리만 한번 해보자. 그러면 계산하면은 여기는 R하고 여기는 R하고 날라가죠. 그럼 남는 게 1 라디안이 360분의 2파이라고 만들어지지. 거꾸로 썼냐? 죄송합니다. 2파이분의 360이라고 만들어지지. 맞니? 자, 그럼 2만 날라가니까 파이분의 180도라고 만들어지지.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게 지금 호도법의 단위라 했지. 여기 써있는 180도잖아. 이거 60분법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라디안을 60분법에 있는 각을 호도법의 단위로 바꾸려면 일단 기본적인 공식이 이거 하나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럼 180도를 뭘로 나눴어? 파이로 나눈 게 1 라디안. 자,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거를 이용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요거를요 식 하나만 다시 써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이해됐죠? 그럼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라디안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 자 미안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꿀 때 기본적으로 쓰는 단위인데 요거를 좀 다른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니네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건 얘보다는 요 식이가 비슷한 거야. 잘 봐. 순서만 좀 바꿔 쓸게. 자, R일 때, 자, 호의 길이가 R일 때가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라고 했잖아. 그치? 이해됐니? 그때 호의 길이가 R일 때였어요. 그럼 거꾸로 한 바퀴를 다 돌렸을 때, 다시 말하면 원의 둘레의 길이가 곧 호의 길이가 되는 2파이 R일 때에는 중심각의 크기가 몇 라디안일까를 계산할 수도 있겠죠. 아까는 내가 호의 길이가 한 바퀴일 때는 중심각의 크기가 그냥 360도인 걸 우리가 아니까 중학교 수준에서의 비례식을 써가지고 60분법과 호도법의 관계를 설명을 드린 거야.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요식이에요, 요식. 알겠죠? 자, 그럼 계산을 했을 때 얘를 현재 지금 모르는 거지. 아까는 내가 360도라고 알고 그냥 쓴 거고 그럼 여기를 그냥 x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얘를 찾아볼 거야. 그리고 가로를 계속 쓰고 있는 거는 생각이 가능하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예요. 알겠지? 자, 그럼 x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지? 2파이라고 정리되는 거 맞냐? 이해됐죠? 라디안 필요 없는 거야. 단위 생각 가능한 거니까. 자,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위에 있는 360도는 우리가 중학교 수준에서 아는 부분이셨고 얘는 호도법으로 재계산한 거야. 알겠어요? 호도법 기준으로 계산한 거야. 왜? 여기 라디안 생략되어 있잖아. 그럼 이거 자체가 무슨 각이에요? 60분법이 아니죠? 호도법이죠, 호도법. 자, 그래서 여기 계산한 x, 다시 말하면 2파이가 호도법을 의미하는 각이야. 알겠죠? 그러면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새로 만든 2파이랑 비교하면 두 개는 반드시 어때야 될까? 같아야 되지. 같아야 되지. 자, 그게 처음 얘네가 호도법 계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랑 이거야. 알겠죠? 2파이가 호도법이죠. 360도는 60분법이죠. 두 개가 어때? 같아야 된다며. 그럼 이걸 통해서 각도를 쭉 써보자. 잘 들어라. 그냥 비례관계에 의해서 계산을 쭉 할 수 있다. 방금 말한 게 360도가 호도법 기준을 써드릴까? 2파이가 360도라면서 야, 그럼 양변을 반으로 나눠봐. 2로 나눠봐. 그럼 파이지. 그럼 얘도 2로 나눠야겠네. 180도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니네가 중학교 때 썼었던 180도는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파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에 단위가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라디안. 근데 써? 안 써? 안 쓴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이번엔 4로 나눠봐. 그럼 2분의 파이지. 4로 나눠봐. 90도지. 너네들이 지금까지 썼던 90도는 앞으로는 삼각함수에서는 2분의 파이라고 계산할 거야. 알겠죠? 처음에 뭐가 힘드냐면 60분법에서 호도법으로 빨리 뇌가 정산이 돼야 돼. 계산이 돼야 돼. 근데 이게 처음에 좀 힘들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문제 푸는 게 막 어렵진 않은데 할 때 내가 여기 몇 개 써줄 거거든? 이거는 그냥 좀 암기를 해. 이건 계산하면 안 돼. 얘들아, 파이가 몇 도야? 180도. 바로 팍 튀어나와야 돼. 2분의 파이가 몇 도야 얘들아? 90도야. 팍 튀어나와야 돼. 알겠죠? 선생님 고일 때 여기 제일 힘들었어. 안 외워요.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6으로 나눠보자. 6으로 나누면 3분의 파이죠. 그럼 6으로 나누면 60도죠. 니네가 계산한 60도는 이제 3분의 파이라고 부르는 거야. 생소하죠? 근데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엔 8로 나눠보자. 그러면 4분의 파이죠. 45도지. 앞으로 45도 4분의 파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2로 나눠보자. 그럼 6분의 파이죠. 12로 나누면 30도죠. 30도 앞으로 6분의 파이라고 부를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서 몇 개 더 나오는 거가 2분의 파이를 양변에다가 곱하기 3을 해보자. 그럼 2분의 3파이죠. 이것도 외워야 돼. 270. 다 외워요. 그 다음에 얘를 양변에 2를 곱해보자. 그럼 3분의 2파이지. 그럼 120도지. 이것도 외워야 돼. 그냥 다 외워야 돼. 써준 건 다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 못하잖아. 나중에 삼각함수랑 그래프 풀 때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아까 앞에서 써드렸지만 호도법을 왜 만들었어? 삼각함수에서 각 다루고 싶어서 만들었다 했잖아. 그럼 이 표현을 니네가 삼각함수 단원에서 계속 쓸 거거든. 60분법 안 써. 알겠죠? 문제에 나오기는 해. 그럼 그거를 다 이렇게 호도법으로 체인지하는 과정을 해야 된다. 이게 까다롭다고요 처음에. 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는 양변에 3을 하면 곱해봐. 135도지. 이거 또 외워야 돼. 자, 얘도 있어. 양변에 5를 곱해봐. 150도지. 요거까지 자 몇 개냐? 요걸 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암기해야 돼. 좀 또 다른 고통이지. 니네 삼각비에서 특수가 외웠던 것처럼 외워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자,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